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시계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보조금이 1,500만원, 구매 가격은 1,400만원.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크기도 커지고 주행거리도 늘어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된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의 가격표 그리고 옵션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가격이 2,900만원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표 보고서 어떤 분들이 배신감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또 틀렸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EV3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가격표가 정식 가격표가 아닙니다. 정식 가격이라는 것은 인증받고 나면 여기 한 줄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한 160만원 정도가 더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990만원 정도가 정식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보조금도 받잖아요. 제가 보조금 받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왜 보조금 받은 가격을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전기차라는 건 보조금을 더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보조금 받은 가격이 일반적인 차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 가격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2,2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인구가 많다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초초반에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충격입니다. 왜냐면 캐스퍼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1,87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는 15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잘 달리는 차인데 가격 차이가 이 정도? 이러면은 사실상 가솔린 캐스퍼 사면 큰 실수하는 기분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물론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레이V, 와 이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표를 간단히 살펴보고 여러가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표가 드디어 등장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에서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차들은 다 여기 누르면 그냥 되는데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캐스퍼 온라인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나와요. 캐스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차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고 구매도 별도로 합니다. 영업사원한테 가서 저 캐스퍼 살래요 라고 얘기해도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국산차 유일의 자동차고요. 심지어는 재고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재고차가 이렇게 많으면 이거 곧 할인하겠구만,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완전 편리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더 늘어나면 좋겠죠. 캐스퍼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사전 계약하기 이렇게 뜨고 있어요. 사전 계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트림, 외장 색상, 내장 색상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돼 있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격표가 조금 이상해요. 보통의 가격표는 이렇게 트림이 쭉 있고 이 중에 트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을 보면 트림이 하나야.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밖에 없어요. 그럼 인스퍼레이션 말고 나는 깡통 할래요 하면 깡통이 인스퍼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능들을 전부 다 옵션으로 뺐기 때문에 사실상 인스퍼레이션이 깡통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대에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건 원래 풀옵션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옵션 다 들어있고 그만큼 조금 깎아주는 거, 이런 거였는데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깡통 이름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붙인 거예요. 뭐지? 뭔가 세계관이 좀 충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래도 되나? 다음번에 그럼 차 만들 때 깡통 트림 이름을 풀옵션이라고 붙이시지. 니 차 트림 어떤 거니? 그럼 난 풀옵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풀옵션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인스퍼레이션을 붙여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엔 진짜로 현대차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현대 스쿠프 탄 적이 있었는데 현대 스쿠프는 그때 당시 고급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깡통 이름이 고급형이야. 그리고 진짜 고급은 LS였고, 그래서 고급형이라는 이름의 깡통이 있는 것처럼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기본 모델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튼 가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49만원부터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2,990만원이에요. 그러면 3,149는 뭐냐? 세제 혜택 미포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기타 등등 얼마대에 팝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 가격이 아니고, 세제 혜택 이걸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전기차 보조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3,149만원, 요건 사실상 써놓을 필요도 없는 숫자인 거죠. 모두가 보조금을 다 받으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면 왜 진작에 요거 깎아놓은 가격표를 써놓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환친차라고 해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라는 걸 합니다. 이 고시가 끝나야 가격표에 세제 혜택 후 가격을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거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자동차 가격을 잘못 표기한다는 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고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때 가격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그냥 출시하면 되는데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아. 환경부 해야 되고 산업부 해야 되고 국토부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게 자동차 나왔다고 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도 가격표가 최종 가격이 안 나온 셈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현대차는 친절하게도 보도자료에 세제 혜택을 받고 나면 2,99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식에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시 기준으로는 보조금을 한 7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 가격이 2,200만원 된다는 거죠. 거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이 1,500만원, 구매 가격은 1,400만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이게 누가 거창에서 산다고 거창 얘기를 자꾸 하세요 하는데 다들 재미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창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사시는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2천만원대 초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작에 이런 가격에 전기차가 나왔어야죠. 와 이제야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와주는 게 어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 초초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 정도면 그냥 탈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썬루프라든지 컨비니언스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조금을 다 더하게 되면 서울 기준 2,700만원이 됩니다. 오 괜찮은데? 왜냐면 옵션도 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요. 모든 금액을 다 더해도 금액이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무슨 옵션을 붙이는 거냐? 옵션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다가 반드시 스마트 센스를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마트 센스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무조건 넣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고요.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필요하다는 스마트 센스 100만원입니다. 아니 100만원 너무 비싼데? 캐스퍼 가솔린 모델의 인스퍼레이션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전기차에는 이게 기본으로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의 급이 다르긴 합니다. 일반 가솔린에 있는 건 10km 이내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완전 정지 출발 이건 지원하지 않는 어댑티브 크루즈예요. 고속도로라든지 조금 달릴 때 사용하는 거고 시내 막히는 구간에선 사용하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막히는 도로에서도 잘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현대차는 넣어주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이거 무조건 넣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컨비니언스 플러스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외 V2L 어댑터, 1열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LED 실내 등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투 터치, 디지털 키 2는 필요한 기능이고요. 디지털 키 투 터치는 여러분들이 아마 쓸 일이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컨비니언스 플러스를 넣는 게 좋으냐? 저는 뭐 굳이 실외 V2L 커넥터 이거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걸 굳이 이볼루션에 있는 그런 것들이면 차라리 이 멀티탭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컴포트 패키지인데요. 컴포트 패키지는 60만원짜리 1년에 풀플랫 폴딩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 차박을 하거나 짐을 많이 넣거나 이럴 때 도움이 조금 됩니다.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고요.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수 있는 기능. 요거 뒷좌석에 앉아서 장거리 주행한다고 하면 이거 필수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가 여기 들어있네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동승석, 그러니까 한번 터치했을 때 쭉 올라가는 이런 전동 윈도우, 이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2열에 USB-C 타입 단자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러기지 보드가 여기 들어옵니다. 러기지 보드 없으면은 영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해서 60만원이면
보통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옵션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걸 이런 식으로, 리어 컨비네이션은 이런 식이었던 걸 이런 식으로, 보조 제동등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번호판도 이런 식으로, 17인치 휠도 이런 식으로, 루프렉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120만원이라면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파킹 어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70만원이고요. 여기 보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360도 뷰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오, 360도 뷰를 보여준다는 거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긴 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소형차에 꼭 필요한 기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넣으려면 무조건 스마트 센스를 넣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벤 패키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벤 패키지라는 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걸 벤으로도 파는구나, 벤으로 바꿀 때 40만원이 추가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벤 패키지입니다. 만약에 이 차를 벤으로 사용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거기 필요한 패키지를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그런 물건 같은 거를 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도 격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벽이 아니고요. 여기 그물로 이렇게 앞으로 짐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망 제공해주고 있고요. 망인데 고무줄로 이렇게 장착하는 거라서 이게 실제로 격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무거운 짐 같으면 그냥 밀고 넘어올 것 같아요. 이름을 격벽이라고 지은 게 참. 러기지 박스가 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통입니다. 그냥 통이고요. 러기지 매트, 이 밑에 매트 그냥 까는 거예요. 러기지 프로텍터, 이거는 짐을 여기다 넣고 뺄 때 혹시라도 차에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거기다 덮는 겁니다. 이걸 벤 패키지라고 이름 붙인 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짐을 많이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패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20만원짜리 옵션으로 제공하는데요. 하이패스 시스템을 별도로 뺀 거, 이거는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떤 패키지랑 묶어서 20만원 더 올리느니 이거 따로 빼서 이 하이패스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선택 안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하이패스 단말기도 굉장히 작고 귀여운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이패스 기계 없이 하이패스를 페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시스템은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컬러 옵션도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컬러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무광 컬러 같은 경우는 20만원의 가격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는 뉴트로 베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실내 컬러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베이지 카키 브라운 투톤 실내에는 20만원의 추가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완전 자유롭진 않고 몇 가지 조합이 있는데요. 이거는 납득되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상하게 조합되진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자유롭게 색깔을 선택해보는 것도 이것도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컴포트, 스마트 센스,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고요. 내장 색상은 버터크림 옐로우, 이거 남자 타긴 좀 그렇지, 남자다워, 모카가 옐로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렇다고 치고 선택을 이렇게 하고, 가격은 3,44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가격이 아닙니다. 보조금 받고 나면 2천만원 중반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캐스퍼 일렉트릭 전기모터 인스퍼레이션 저희가 지금 선택한 바로는 아마도 2,5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격은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긴장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레이 EV가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가격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레이 EV 가격은 시작 가격이 2,77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퍼보다는 어쨌든 조금 저렴한 차였어요.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을 때 판매 가격 2,2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캐스퍼 일렉트릭도 보조금 받으면 2,200만원이라며? 레이 EV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보조금을 덜 받아요. 캐스퍼는 100km나 더 가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EV하고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가격이 사실상 같다. 그러면 차를 구입할 때 지금 캐스퍼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인가? 물론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차를 등록할 때 취등록세라는 걸 내죠. 근데 취등록세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경차 혜택을 받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취등록세의 4%만 내면 돼요. 레이는 취등록세를 아예 안 내고요. 캐스퍼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조금 더 내서 69만원을 내게 됩니다. 69만원 차이면 취등록세
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매년 내는 세금은 경차가 조금 낮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브이도 전기차면서 경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연간 13만원을 내요. 가격대에서는 사실상 거의 똑같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는 저희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둘 다 2200만원대로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브이보다 캐스퍼 EV의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거창까지는 가지 말죠. 거창까지 가지 않아도 네이브이는 2천만원 초반, 그리고 캐스퍼는 2천만원, 이런 경우로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브이와 캐스퍼 일렉트릭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주행거리일 텐데요. 주행거리가 100km의 차이가 나죠. 이 배터리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캐스퍼는 NCM 배터리 49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는 LFP 배터리 35.2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캐스퍼는 15인치 휠 기준으로 315km를 가고요. 레이는 14인치 휠을 기준으로 205km를 주행합니다. 그러니까 110km 차이가 난다. 와, 이러면 레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헤이딜러에 바로 올려야 되나?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센터 디스플레이, 요 사이즈도 레이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캐스퍼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조금 더 형상이 예쁘기도 한 것 같아요. 에어백 개수도 다르죠. 에어백은 캐스퍼는 7개, 한 개 더 많아요. 센터 에어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전원을 실내에서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실내 V2L이라고 하는 걸 캐스퍼에는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캐스퍼는 V2L이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레이는 실내, 실외, 어쨌든 V2L이 애초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V2L 보조금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캐스퍼는 받을 수 있고 레이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운전석 통풍은 캐스퍼는 기본이고요. 레이는 에어트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조수석 통풍 같은 경우는 캐스퍼는 옵션으로라도 있는데, 레이는 조수석 통풍을 애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키 투 터치, 이거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캐스퍼에만 있고요. 레이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에요. 디지털 키 2는 정말 좋은 건데, 디지털 키 2 터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핸드폰을 놔야지 시동이 걸리고, 누가 핸드폰을 꺼내서 도어 트림에다 대고 이러고 문을 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어차피 차키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그냥 열리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어요. 디지털 키 2 터치는 큰 의미는 없다. 그렇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보면 캐스퍼는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들도 캐스퍼에만 있고 레이브인 없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능, 이 기능은 캐스퍼에만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이거 뭡니까? 앞에 벽이 있는데 운전자가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핸들을 잘못 조작하거나 페달을 잘못 조작하는 겁니다. 자동차에는 그 두 가지 입력밖에 받지 않아. 그러면 핸들을 잘못해서 꺾어서 갖다 박았어요. 혹은 페달을 잘못해서 박았어요. 이것만 아니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가 제로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사실 페달이 전자화돼서 차가 그냥 지 혼자 튀어나갔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그냥 튀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핸들을 난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지 정상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핸들도 어차피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으로 바뀐 지가 한참인데 이거 왜 거꾸로 돈다고 얘기 안 하죠? 자동차 사고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핸들을 조향을 잘못하든가 페달을 잘못 밟든가. 근데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안전 보조를 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 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사고라는 건 그런 식으로 밖에 날 수가 없어요. 핸들 아니면 페달.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를 내는데, 이 기능이 진작에 들어왔어요. 이제야 들어온 게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지금 캐스퍼부터 들어왔고요. 앞으로 모든 차에 이 기능이 다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튼 지금 이렇게 기능 몇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레이브이 상당한 기능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보면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 한 60만원대 차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차를 하나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캐스퍼와 레이 중에서
당연히 캐스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반적인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죠. 레이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자영업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영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라는 건 경차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EV는 받을 수 있고 캐스퍼 EV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레이 EV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환급을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00만 원을 깎아서 살 수 있다는 거지. 300만 원 더 싸지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매번 이 자동차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달 뭐 사용 기록을 또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또 적어서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차나 화물차는 여기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차는 조금 더 편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이의 큰 장점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의 차이입니다. 레이는 무려 1320리터를 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뺄 때 측면의 도어를 슬라이딩으로 열고 나면 거기에 거대한 짐들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B필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화물용으로 사용할 때는 너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 1인승 밴도 있는데 1인승 밴은 무려 1628리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 만약에 이걸 화물용으로 사용한다, 짐을 실을 일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린이가 타는 경우에 굉장히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작은 아이들은 선체로 차에 들어갈 수 있고 차 안에서 바지 같은 거 갈아입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우산을 편 채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월등히 좋다, 어떤 차는 월등히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을 만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어떤 차가 더 인기를 끄게 될지 이런 것들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니, EV3하고 비교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EV3하고는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아 EV3 스탠다드가 시작 가격이 3,900만원대예요 여기다가 보조금 받게 되면 3,100만원대, 3,200만원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물론 서울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서울 기준일 때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서 1,000만원 비싼 차입니다. 뭐 같은 시기에 나왔으니까 둘을 경쟁하는 구도로 보는 것도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 아반떼와 소나타의 차이, 소나타와 그랜저의 차이, 이거보다 더 큰 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저렴한 차에서 1,000만원이니까. 물론 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행거리도 EV3 스탠다드가 35km 정도 더 멀리 가고요, EV3는 CCNC 들어가고 캐스퍼는 OW 기존 표준형이 들어가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차체 사이즈도 차이가 상당히 나요. 캐스퍼는 전장이 3825mm짜리, 그러니까 경차는 확실히 아닌데 그렇다고 소형차라고 하기에도 조금 작은 편의 소형차라고 할 수 있고요. EV3는 전장이 4310mm입니다. 그러니까 니로만한 전장인 거예요.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의 급 차이는 급이 한 급 더 높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정도? 1.5급 높다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네, 요즘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기차 중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 더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캐스퍼도 나오고 EV3도 나오고 레이 EV 인기도 여전하고 이제 볼보에서 EX30도 나온다고 하고 등등등, 이렇게 여러 차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해 주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스튜디오 압구정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직접 캐스퍼 일렉트릭을 체험해보고 도스트의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지하 1층에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주요 특장점을 게임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해결사 능력 테스트를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한 사람 한 명에게는 캐스퍼 일렉트릭을 준다고 합니다. 차를 줘? 아니, 차를 준다고? 기안84가 또 함께 이렇게 랩핑한 캐스퍼 일렉트릭을 또 제공한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타이어도 기안84가 부가티를 또 랩핑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야, 기안84 진짜 엄청나네요. 정말 잘 나가시네.